포트폴리오는 자신이 자신 있어야 하는 부분을 채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못하더라도 여러 부위로 채워야 하는 걸까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 경험을 담아서 주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회사나 작업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그림이라는 건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나의 식견이 넓어지고, 식견이 넓어져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닥칠 상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준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공부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의견으로는, 자,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종의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자면 쇼미더머니 같은 거지, 경연용 그림 같은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합니다. 남들보다 이런 부분이 특출나고요. 혹은 나는 남들보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혹은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혹은 나는 이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를 키워라, 그걸 먼저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로 나뉘겠죠, 이유가 있다면. 자,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림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채우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연용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면 뭐 진짜 포트폴리오라는 게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공부한다기보다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사실 회사에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부딪힌다, 혹은 직접 부딪히든 간접적으로 부딪히든 뭔가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다른 어떤 전문 인력들의 방법들을 보면서도 뭐 좀 캐치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모티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공부되는 영역이 크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어차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자신 있어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낫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차피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받아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림 그리는 짬밥이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봤을 때 대충 나오거든요. 뭐 하다못해 이 사람 색감이 좀 어떻게 하니까 뭐 이런가, 아니면 뭐 손발을, 그러니까 얼굴은 너무 이쁜데 손발을 왜 이렇게 막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옷주름은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이렇게 금속 표현이 조금 뭐 이런 거, 혹은 뭐 실루엣을 되게 과감하게 썼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 뭐 이런 각각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데리고 와서 쓰면서 키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는 어떤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시간적으로, 인적으로도, 뭐 일정상으로도 뭐 들어가는 코스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애초에 포트폴리오 걸을 때 1차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선별이 되고 나서 각각의 의문점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 거기가 표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기준 안에서의 웬만한 회사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통과되고 나서는 회사 사내 테스트가 있어요. 일종의 과제 같은 게 있죠. 보통 뭐 짧게 주면 일주일, 좀 길게 주면 한 1, 2주까지 주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 안에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그 주제를 주고요. 그거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갈립니다. 회사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해서 갈리던가, 들어가서 혼나면서 갈리던가,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제일 좋고요. 포트폴리오라고 단어적으로 한정을 지어서 생각했을 때는 자신 있어 하시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건 업무적으로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어차피 엄청난 공정이 들어간다거나
엄청난 뭐라 그래, 엄청난 그 업무 비중도가 높은 일거리 같은 경우 어차피 신입한테 안 줍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를 사실 시키지 않아요. 사실 안 시킵니다. 포트폴리오 볼 때 그냥 이 친구는 뭘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 팀 방향에서 얘가 잘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써먹을 수 있겠다를 보지, 얘가 못하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뽑는 것 자체도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회사는 일정 관리가 좀 많이 주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그렇게 못하는 거를 꼭 집어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잘하시는 거를 보여주는 게 낫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제 의견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말이 좀 빨라서 이런 게 표현이 가능한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꼭 그거를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방향이나 우리 팀의 어떤 그 아트 방향이 이런 방향인데 얘가 이런 거를 잘 소화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네가 이만큼 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걸 네가 했는지 남이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혹은 네가 이것만 할 수 있는지 우리 방향에 맞출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팀 방향에 맞는 과제를 줄 테니까 그거를 네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는지를 보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매에 눈을 켜고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야박하고,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업무 방향성과 이 친구의 어떤 지금 즉흥적인 표현이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포텐셜을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뭐 큰 임무를 줘서 그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바란다기보다 그냥 뭐 좀 두고 뭐 한 1, 2년이라도 뭐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방향에 맞게 잘 가지 않을까? 뭐 요 정도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뭐 주관적인 경험이긴 한데 이 테스트까지 가서 떨어지는 경우는 또 사실 거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체가 진짜 가라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데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서 보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궁금해서 보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못 믿어온 거지.